자, 건설주 전체를 훑어볼게요. 일단 KCC 건설이에요. 전 KCC 건설 엄청 좋아했었는데 사실은 추세는 유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다는 건 월봉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일봉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월봉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맨날 강조하는 20개월선과 5개월선을 절대 깨지 않아야 이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지켜주고 있죠. 뭐 건설 현장이 셧다운 되든 뭐가 어떻게든 지켜주고 있어요. 단지 1차 목표가를 맞고 떨어졌는데 이때 대란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들어갔다가 손절치고 나왔는데 다시 매수하더라도 20개선 근처예요. 여기만한 깨면 돼요. 근데 여기를 가지고 절대 월봉에서 찾을 수는 없어요. 요 가격대를 잘 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점이 9,090원대가 되고 주봉으로 옵니다. 자, 중기적으로 추세를 조정해주는 이렇게 보시면 바이님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상승했다가 대란거래 터지고 중기적 조정이 들어왔는데 요렇게 20주선까지 밀릴 수 있는데 여기서 꼬리가 걸렸죠. 요 꼬리를 주봉에선 찾을 수는 없어요. 월봉에서 찾아야 돼요. 오늘 원전주들이 뛰어나간 자리, 특히 우리기술 같은 게 뛰어나간 자리를 가만히 보면 다 5개월선식에 지켜주고 나가는 거예요. 즉 추세를 안 깨고 있는 거예요. 단지 조정이 들어온 건데 그렇다고 해서 건설주가 지금 아주 메리트 있거나 좀 불편하긴 해요. 새 정부가 출범한다거나 재건축에 대한 뉴스가 한 번 더 나오면 올라갈 수 있긴 한데 그 자리가 일봉에서 여기예요. 여기가 돼요. 여기는 예전에 엄청나게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매물대를 뚫어놓은 대량거래가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KCC 건설의 이 대량거래는 작은 거래량이 아니에요. 이 거래량에 홀딱 반해가지고 날아갈 줄 알았는데 수익권에 있다고 오퍼하긴 했지만 자 보겠습니다. 저러한 거래량은 KCC 건설 역사상 생긴 적이 없어요.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온 거예요. 일봉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날아갈 줄 알았는데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누구도 모르는 거죠. 단지 이 주식이 조정받았을 때 절대적으로 깨지 않을 자리 여기에요. 예전에 앞에 있는 작은 매물대가 있었는데 여기를 뚫어줬죠. 누가? 엄청난 거래량을 싣고 뚫었기 때문에 이 물대를 깬다는 얘기는 이 거래량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켜줬죠. 앞으로도 이 자리는 깨지 않아야 돼요. 안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주가 지켜줄 자리를 제가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줄 자리는 지켜주지만 상황은 어렵다는 얘기죠.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샀으면 이거 깨지 않는 한 매도할 이유는 없고 월봉에서 봤을 때 추세를 지켜주고 있기에 뛰면 전고점이라는 데까지는 갈 수 있어요. 딱 요 상황을 놓고 해서 가시면 돼요. 이거는 남강토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에서 보면 중기적으로 잘 지켜줘야 될 20주선을 잘 지켜주고 있죠. 이게 좀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봐도 보시게 되면 역시 여기 선을 거놨어요. 제가 여기를 이탈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4거리일째 지켜줬고 잘 돌아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건설주가 지금 보면 지켜줄 자리는 다 잘 지켜주고 있어요. 단지 추세는 애매해요. 조정권인데 아직 버텨주는 거예요. 남아토건을 보면 역시나 제가 선을 하나 거놨거든요. 이 친구가 깼길래 끝났구나 했는데 역시나 월봉을 잘 봐야 되고 잘 지켜주고 있죠. 이 자리 밑으로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동그라미 거놨죠. 전혀 추세 이탈 안 하고 있어요. 특히 남아토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월봉을 봤을 때 위치가 높지 않죠. 낮잖아요. 이번 달에 이것만 잘 지켜주면 이 친구는 다시 뛸 수 있어요. 얼마 뛸 수 있어요? 그래서 남아토건 같은 친구들 잘 보셔야 되고 저점이 8,800원을 이탈하지 않는 한 괜찮은 거예요. 이 자리가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 중기적으로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20선 근처에 있는 거예요.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안 깨고 있죠. 여기 예전에 매물대이기 때문에 정확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잘 지켜주는 거예요. 거래량을 보면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거래량을 잘 봐야 되는데 엄연히 거래량이 잘 들어와 있죠. 이렇게가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가격 조정 기간이 엄청 깊었기 때문에 웬만큼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앞전에 밑에 있는 매물대 정도는 소화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서희건설을 보겠습니다. 서희건설을 보면 낮지는 않아요. 특히 20개월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되면 이거 깼을 때 위험한데 요때 위험하다가 요 앞전에 보면 매물대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요걸 지켜준 거예요. 앞전에 매물대를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월봉이 됐든 주봉이 됐든 일봉이 됐든 추가 하락을 안 하는 거죠. 여기를 깼다. 확 무너져요. 넥스사이즈가 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깨고 있었고 잘 지켜주고 있고 자, 추세를 유지해주는 20개선 위에 있으면 이거 깨면 안 돼요. 이제 목표가 이런 데가 되는데 한번 찍고 온 거죠. 자,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왔는데 주봉으로 끌고 오면 여기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죠. 지금 여기까지 올 줄 알았거든요. 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사기가. 내가 살 포지션이 애매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켜줄 자리는 그냥 잘 지켜주는 거예요. 주식들이. 그게 애매해요. 일봉에서 보게 되면 제가 앞전에 있는 매물대를 깨지 않아야 된다고 이걸 아무 의미가 없이 해석하면 안 돼요. 이런 자리를 안 깼다는 얘기는 왜 안 깨야 되냐면 자, 보겠습니다. 서희건설에 이때 들어온 거래량이 작은 거래량이 아니에요. 엄청 큰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이 앞에 있는 매물대 정도는 아예 없어요. 얘보다 큰 거래량이 없어요. 누군가가 이런 거래량을 터뜨렸다는 건 절대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이 이런 거래량을 터뜨릴 수 없어요. 우리 서로 카톡 해가지고 우리 서로 전화해가지고
또는 뭐 조그마한 뭐 어떤 뭐 리딩방이 됐든 뭐가 됐든 누가 모여가지고 이런 가리령을 터뜨릴 수는 없어요. 이건 무조건 세력이에요. 무조건.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려서 여기를 뚫었는데 여기를 깬다. 이 세력분들이 바뀐 거예요. 손바뀜이 되든 포기를 했든 세력들도 포기를 하니까 안 깼죠. 안 깼습니다. 안 깨고 있어요. 안 깨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도 이런 데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매수가가 손절가에 되는 거 설사 저도 이런 데 사거든요. 이 거래량이 너무 이쁘면 여기서 사요. 이거 뛰면 날아가니까. 날아가니 커요. 근데 갑자기 건설 현장이 셧다운되니 원이라면서 밀린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긴 안 깨는 거죠. 그럼 다시 사더라도 이런 데 사야 되는 거예요. 당일 깨면 손절이고.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자, 한신공용이고, 한신공용도 제가 손을 거놨는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 위치가 낮죠. 여기 있어요. 5개월 선만 이틀 하지 않으면 돼요. 여기만 안 깨면 수세 안 깨지는 거예요. 높지 않잖아요. 내가 뭐 원전 관련주처럼 이런 데 사서 물린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데 여기 괜찮은 거죠. 자, 주봉으로 오겠습니다. 주봉으로 왔더니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입선 위에 있죠. 사더라도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악재가 생겨서 깨지면 그때 손절 하나 있더라도 내가 손절 라인 근처인 20주선에 사야 되는 거죠. 일봉으로 오면 돼요. 이상을 끌고 일봉으로 왔더니 역시나 버텨줄 자리 잘 버텨주고 있어요. 일봉에선 이걸 못 찾아요. 아니 이게 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뭐 저렇게 서는 누가 먹고 그게 아니고 이 자리를 끌고 주봉으로 오시면 돼요. 그 자리가 20주선이기 때문인 거예요. 즉 우리가 차트를 해석할 때는 일봉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일봉을 보고 제일 먼저 월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일 큰 흐름인 뭐 지수가 제일 큰 흐름이고 월봉을 보고 주봉을 봅니다. 그러고 일봉을 보는 거예요. 자, 월봉은 현재 주가의 이치를 말해줘요. 내 주식이 비싼 거야 안 비싼 거야. 주봉은 추세 턴을 말해줘요.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일봉에서 삽니다. 내 주식이 비싼 거야 안 비싼 거야. 자, 한신공용 안 비싸잖아요. 여기 있잖아. 싸잖아요. 내 주식이 비싼 거죠. 싼 거죠. 자, 한신기계 한신공용이니까 같이 볼게요. 내 주식이 싼 거야 비싼 거야. 엄청 비싸죠. 야, 이게 1,000원짜리가 15,000원 비싸죠. 한신공용 싸죠. 그래서 월봉이 해주는 거는 내 현재 주가의 위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도대체 비싼 거야 싼 거야 이걸 판단해 주는 거고 싸다고 해서 무조건 사면 안 돼요. 추세가 깨지면 안 되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주봉에서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무섭다는 20주선 여기서 뚫었죠. 이걸 뚫었는데 깬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앞에 대량거래가 들어와 있으니까. 대량거래는 개인이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세력이 터뜨렸겠죠. 세력이. 그러니까 이 자리에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깨면 사면 되죠.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신세계건설입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위치가 낮아요. 여긴데 현재 주가 위치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사서 물려서 버티는 게 아니라 여기 사서 물리면 버텨도 돼요. 자, 어쨌거나 그렇게 중요하다는 20개월 전번 달에 뚫어놨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셧다운이니 뭐니 이래가지고 건설업체가 힘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깨지 않아야 될 매물대와 5개월 지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건설주가 애매한 게 잘 뛰지는 못하는데 지켜줄 자리는 다 지켜주고 있어요. 저도 건설주 포트에 없어요 지금. 그 셧다운 현상 때문에 애매해가지고 못 사고 있는데 자, 주봉에서 보면 똑같죠. 건설주가 다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게 무섭다는 이심 뚫어놓고 대량거래 터지고 이렇게 입선 위에 있는 거예요. 상황이 괜찮죠. 당연히 20주선 깨면 자, 손절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잘 지켜주고 있고 자, 서한입니다. 서한은 보게 되면 월봉에서 봤을 때 역시나 5개월선 근처에 있죠. 그러니까 차트가 KCC건설이 됐든 남광토건이 됐든 남아토건이 됐든 전부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 그러니까 섹터는 같이 움직여요. 원전주가 날아가면 원전주가 다 날아가듯이 뭐가 대장줄지는 모르지만 전기차 충전이 날아가면 전기차 충전이 날아가고 전기차가 날아가면 전기차가 날아가긴 해도 역시나 섹터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개선 잘 지켜주고 있죠. 이거 깨면 안 돼요. 이거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죠.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면 우선 위에 있죠. 이 자리 안 깨면 돼요. 일봉에서 봐도 역시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딱 이 자리에요. 지켜주고 있고. 자, 라이온 캠텍입니다. 좀 지겹긴 하죠. 건설주 강화 좀 지겨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많이 눈치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역시 추세를 이탈하는 5개선 깨지 않고 있죠. 잘 지켜주고 있는 거 깨면 안 돼요. 자, 주봉에서 봐도 역시 20세 이탈하지 않고 있죠. 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고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고 있고 일봉에서 봤을 때 역시 뭐 아직은 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지금 대원도 마찬가지예요. 대원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그나마 월봉에서 봤을 때 예전 고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상당히 추세가 이쁘죠. 우리는 이거를 추세 후 상향이라고 그래. 단지
이 앞전에 많은 매물대가 있어서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3일기업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전혀 이탈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위험하긴 한 건데 우리 이 친구를 예전에 매수해서 이제 여기서 익절 처리를 해놓은 친구인데 이게 첫 번째 목표가라 그린 거예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깨지 않아야 될 5개월 선은 지금 안 깨고 있는 거예요. 이거 깨면 그 위험해요. 안 깨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요. 건설주가 지금 전체가 건설 자체가 그냥 올라갔다가 다 20주선 중장기적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어. 이 얘기는 아마 제 생각에 그냥 새 정부 출범하면서 건설 얘기 나오면서 한번 뛰지 않을까. 그럼 팔고 나와야 돼요. 제 생각에. 자, 한라입니다. 한라는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추세가 원체 이쁘죠. 예전에 앞에 다 뚫어주고 있어요. 절대 5개월선 20개월선 깨면 안 돼요. 그냥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요. 건설주가 똑같아요. 어제 한번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다. 자, 범양건영입니다. 이 친구는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주봉에서 어제 제가 위험하다고 그랬죠. 20선 깨면 안 돼요. 정확히 지켜주고 나가는 이거 깨면 안 돼요. 다행히 안 깼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자, 일봉에서 딱 선 거놓으면 돼요. 이 자리가 일봉에선 안 보이지만 주봉을 봤더니 중기적인 추세를 유지해주는 20주선 근처구나. 당연히 여길 깨면 손절이죠. 만약 내가 이 친구 내일 샀어. 여기 왔을 때 깨면 손절이에요. 안 깨면 들어가도 돼요.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 제일 애매하고 왔더니 딱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 친구도 딱 안 깨고 있는데 굳이 산다면 여기도 많이 올라왔어요. 1,800원짜리가 10배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우하향의 길을 걸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다른 건설주랑은 상당히 틀린 포지션에 있는 게 맞습니다. 일단 대형주가 뛴 다음에 대표주죠. 건설주 대표주가 뛴 다음에 건설주 중소형주가 뛰는 거기 때문에 일단 대표주들이 간신간신 살아나고 있어요. 대우건설을 보면 월봉에서 봤을 때 역시나 이탈하지 않아야 될 이탈 안 하고 있죠.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상향 조정 다시 유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떤 경우가 있어도 5개월선 이탈하면 안 돼요. 20개월선하고 요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고 일단 여기를 뚫어야 돼. 매물대기 때문에 건설주가 저걸 뚫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좀 취약해. 자, 중기적으로 똑같죠. 소형건설주하고 올라갔다가 이선 찍고 나간 요거 깨면 추세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안 깨고 있는 거죠. 자, GS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5개선 이해했어요. 심하게 밀면 20개선까지 밀려요. 아슬아슬하고 주봉에서는 일단 추세가 이탈이 됐기 때문에 불안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주봉이나 일봉보다는 장기적인 지표인 월봉을 보는 게 중요해요. 월봉에서 이렇게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20개선까지 심하면 밀릴 수 있고 일단은 주봉에서 일단 5주선 깨지 않아야 돼요. 자, 현대건설을 보겠습니다. 아슬아슬하죠. 이렇게 지금 20개선 안 깨고 있어요. 깨면 안 돼요. 이렇게 확 무너져요. 가격이 한 44,000원대가 되는데 아슬아슬한 거예요. 지금 주봉에서 추세 깼어요. 자, 주봉보다는 월봉이 먼저기 때문에 이 자리 깨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맞아요. 그럼 저 자리 안 깨고 올라갔다. 뭐 또 이상한 뉴스 나요. 뭐 건설이 살아나다, 뭐 협상이 잘 되다, 뭐 이렇게 여러모로 생또 뉴스가 나게 돼 있어요. 이게 인테리어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조정권에 들어왔는데 홍보가격은 너무 높아요. 높다기보다는 뭐 다 뚫고 나갈 수 있기는 한데 내가 살 자리 포지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5개선 안 깰 때. 장기적으로 추세를 요 자리에 안 깨야 되거든요. 요 자리에 안 깰 거 없었고 지금 들어가긴 애매하고 내가 굳이 한국가격으로 사겠다. 그럼 딱 자리가 하나 있는데 금요일 종가상 5개선 안 깼을 때 사면 돼요. 여기서. 그럼 뛸 수 있어요. 대장주기 때문에. 그걸 깨면 바로 손절해야 되는데 대응하기가 쉬운 친구는 아니에요. 자, 벽산입니다. 벽산도 보게 되면 저번에 공장 건설하면서 이제 화자 관련해서 특별법 제정으로다가 좋아졌는데 1차 목표가는 찍은 친구예요. 추세는 잘 살아있고 이쁘죠. 살아있고 주봉에서 자리가 하나 있는데 굳이 사려면 이렇게 60선 밀렸을 때 사면 돼요. 이렇게 하면 손절이고 깨지 않는 한 추세는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내가 들어가기에 이쁘고 좀 깔끔한 자리는 없어요. 손절 라인이 매수가기 때문에 241선 근처가 온다든가 주봉에서 60선 찍고 나가는 음봉이 생겼을 때 그때 매수해 주는 게 좋고 자, 하츠입니다. 하츠도 보면 진짜 이뻐요. 이 친구는 지금쯤이 좀 매수하면 타이밍인데 왜 그러냐면 이 5개월 선과 20개선 깨면 안 거든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좀 근처에 있죠. 깨면 딱 칼손절을 생각하고 여기서 들어가야 돼요. 매수가 있고 손절가니까 내가 하츠를 꼭 사겠다. 난 정말 하츠가 좋아. 그럼 딱 20선 기준으로 자, 오늘의 저점이 되겠죠. 이번 주에 이렇게 이런 자리들 딱 안 깨는 선상에서 깨면 칼손절해야 되고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현대리바트, 대림병, 고에르스 다 마찬가지예요. 단신간신이 전부 다 월봉을 보고 판단하셔야 되고 깨지 않아야 될 5개월선 근처에 있을 때 매수하는 게 맞아요. 특히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 주봉에서 입장 안 깨고 있죠. 이 자리 안 깨는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직은 한두 번 더 이 인테리어 관련주한테 기회가 있지는 않을까 싶고
시멘트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시멘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잘 보는 게 좋아요. 고려 시멘트가 대장주기 때문에 짱짱하게 뛸 수는 있긴 하지만 역시 높아요. 내가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어. 위험해요. 하실 분들 하셔도 돼요. 굳이 이슈를 갖는다면 만약에 내일이 금요일인데 5선 이탈 안 한다. 그럼 또 뛸 수는 있어요. 대신에 5선 이탈하면 칼손절해야 돼요. 시멘트 중에 대장주기 때문에 빨리 뛸 수 있어요. 이런 분은 단단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하셔도 돼요. 저도 가끔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절대 큰 돈 싫지 않아요. 높기 때문에 요렇게 5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맞아요. 산표 시멘트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추세 이뻐요. 단지 5개선 20개선 깨지 않으면 되고 아직은 잘 살아있는 특히 60주선 위에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바로 오늘 같은 날, 내일 같은 날 60선 깨지 않았다. 그럼 내일 같은 날도 뛸 수 있는 거예요. 일봉에서 보게 돼도 이렇게 200선이 근처에 있습니다. 내가 들어갈 때 어디를 깨면 손절하고 어디를 깨면 수익을 낼 건지 미리 계획 잡고 갖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건설기계가 당연히 건설주가 움직이겠죠. 그동안 좀 조용했던 데모가 움직였는데 뭐 기본적으로 20개선을 뚫었기 때문에 이 데모 같은 친구들도 제가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죠. 잘 뛴 거예요. 오늘 순간 엄청 갔다 왔죠, 이 친구. 16%. 20개선의 이력이 저런 거죠. 뭐 덕신하우징, 홈센터홀딩스 다 괜찮고 건설주는 결론적으로 추세는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줄 자리는 잘 지켜주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건설 현장 셧다운이랑 이것 때문에 힘은 없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앞전에 누군가는 대량거래를 엄청나게 싣고 들어왔어요. 즉 건설주가 지켜줄 자리는 잘 지켜준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추세를 이탈 안 하고 있어. 지금 예전에 원전주가 버텨줬던 것처럼 지켜줄 자리는 잘 지켜주고 앞전에 대량거래 들어온 종목들이 있어요.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KCC 건설이라든가 뭐 남아토건이라든가 남광토건이라든가 다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고 월봉에서 특히 위치가 낮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관종해 놓고 보셔야 돼요. 언제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친구들 건설주가 원래 이제 원전주하고 건설주를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잘 보기로 한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시황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을 내서 이 고생을 해서 보는 게 이런 친구들을 골라놓기 위해서죠. 저녁 때. 그냥 순간 날아가는 좀 오늘 원전주 좋대야 빨리 사야지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 충분히 공부가 돼 있고 이런 친구들을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오면 바로 좀 그럴 때 사야 되는 자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속도요. 혹시 제 목소리 빨라서 이렇게 불편하거나 그러시진 않죠? 들으실만 하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